지금 2025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22억 달러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380억에서 60조 달러까지도 늘어난다고 해요. 60조면 경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숙민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쓸어 담는 새로운 주도주,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강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숙민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드디어 15만 5천 명의 구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투자자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숙민 채널은 항상 메이저 수급을 추종을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민 채널은 수급을 항상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몇 가지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유예를 좀 이제 시한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7월 8일 날 그 상호 관세 유예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상호 관세를 할지 아니면 더 유예를 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유예가 되거나 또는 없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좀 협상에 좀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또 이제 유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상호 관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은 백악관에서 또 파월의 후임을 좀 조기 지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 가지고 트럼프가 연준에 계속 금리를 내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파월은 단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의 그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후임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흐름이 좀 주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시기보다 조기에 지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이제 급락을 했고요. 3년 만에 달러가 지금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1,350원대까지 지금 현재 환율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환율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의 후임자를 조기 지명하는 부분에 앞서 가지고 금융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연준의 1 인자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데 신중하지만 지금 뭐 2 인자라든지 3 인자라든지 뭐 윌러 이사라든지 보우만 이사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매파 인사들은 7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연준 의장의 후임 지명을 좀 앞당길 듯한데 베센트나 해싯 요런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쩌면 베센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이 축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과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지금 개인적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3번 연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최고 권력자죠. 이게 상무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상무위원이 되고 그리고 주석이 되면 일단은 70 세에는 물러나야 됩니다. 69 세인가 70 세에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시진핑이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 집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공산당 내부와 그다음에 군부 요기에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권력 구도를 보면 상권 분립이거든요. 일단은 국가 주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수장들이 다 달라요. 근데 현재 지금 시진핑은 요 세 개의 권력 기관의 수장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당이라든지 또는 군부라든지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무능함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이 이 대권을 잡고 나서 목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시진핑 체제에서 굉장히 이 진압을 못했다. 뭐 요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헝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면서 경제가 파탄이 되었고 민심이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재 중국의 그런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인민들이죠.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고스란히 시진핑 체제에 부담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인사를 보시면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진핑 사람이에요. 근데 시진핑 사람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시진핑 사람이면 웬만하면 해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임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큰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지지해 주고 그리고 나를 내 말 잘 듣고 그리고 나와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들을 별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신임하는 이런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군부에서 그냥 해임을 시켜 버렸다는 것은 군부와 시진핑 간의 지금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진핑의 사람들 하나하나씩 계속 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군부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예사롭지가 않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합의가 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향후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야 뭐 항상 말이 앞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지만 자, 일단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와도 큰 협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인도, 중국 거대한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중국을 개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와 협정을 하는데 인도도 시장을 개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 개방이 정말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IMF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에서 돈을 빌릴 때 요구 조건이 뭐였냐?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뭐였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이 되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시장 개방인데 우리나라가 IMF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IMF 이후로 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대주주들 누구죠?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뭐 은행들 뭐 KB 그다음에 우리 하나
뭐 요런 신한 요런 회사들 있잖아요, 은행들. 그 은행들의 대주주들을 보면 다 블랙록 아니면 유대계 자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시장 개방을 하고 나서 외국계 자본들을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산업들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쌍카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시장 개방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도 만약에 미국을 대상으로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자본들이 중국의 회사들을 거대한 자본으로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식민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을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많은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이 투입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예, 인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본으로서 힘들게 싸우지 않더라도 그냥 자본으로서 그냥 그 나라를 엎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개방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이번에 협상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죠. 왜 빠지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올라갔으니 많이 빠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비교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일단 니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케이를 봤을 때 상승했습니다. 1.2% 상승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0.87%나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일본은 반등했습니다. 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만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빨간불이고 뭐 중국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유독 많이 빠졌는데 일단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상승했으니 당연히 좀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이 되어서 빠지는 흐름은 전혀 아니다.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기가 바뀌고 월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매물출의 물량들이 나와서 빠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여기서 벌써 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우리 국장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그래야 증시가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 동안 10% 넘게 시장이 반등했으면 그다음 달에도 시장이 반등하는 데이터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역대급 상승이라고 할 만큼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월 달에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의 기회를 좀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뭐 하이닉스도 200조 대로 이렇게 시가총액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현재 40조 규모에서 놀고 있고, 뭐 KB금융, 현대차, 하나에로스페이스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미국 장도 한번 보세요.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때 결국에 어떤 종목들이 그 주가 상승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느냐? 바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시가총액 7등, 10등까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수급이 다시금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들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큰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고점형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고점형 패턴이 있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뭐 한 4조에서 5조 정도 터지면서 유성형 캔들, 그러니까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달리는 요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고점에 징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캔들 전혀 안 나오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은 고점형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냐? 유통 주식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7%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6%에서 7%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60에서 70%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승장에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20-30%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해도 그러니까 100% 정도는 평균 가격대에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간 1년 동안의 이 매집의 흐름을 파악을 했을 때. 근데 아직 30%인가 30%에서 40% 밖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애들은 계속 들어가셔도 돼요. 또는 만약에 신규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 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여기서 한두 차례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거래 대금이 크게 조 단위로 몰리면서 상승했던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요런 종목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디디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전혀 걱정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꽉 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괜히 그냥 다 팔고 야, 또 미국장이 좋은데 미국장으로 갈까? 그럼 또 낭패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환율은 계속적으로 빠질 겁니다.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환율 1,250원이거든요. 지금 1,350원대잖아요. 더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고 주식 시장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약간의 시장 하락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하락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간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그렇게 뭐 대공황이 온다. 나라가 진짜 파탄난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공감 못 하는 게 베네수엘라랑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너무 달라요. 자, 베네수엘라 같은 애들은 그냥 진짜 농산물이라든지 뭐 섬유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 없습니다. 예.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수에서 기간 산업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베네수엘라 애들은 무조건 외식을 하는 애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란 것이죠. 또는 그 농장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완전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모든 것을 다 수입에 의존을 한다면 진짜 생필품 뭐 화장지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그 외 등등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수입으로 의존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과거 60-70 년대 산업 역군들이 그렇게 안 되라고 다 그렇게 산업 기반을 다 다져 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후손들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요 흐름을 즐기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냐. 저는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 그 많은 이 산업들 중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휴머노이드 시장을 좀 이제 고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2025년도죠. 현재 시장 규모를 봤을 때
12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뒤에는 380억에서 60조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60조 달러면 경단입니다. 경단위. 8경 정도 되거든요. 8경.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8경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대계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휴머노이드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부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 일단은 주요 특징이나 전망을 봤을 때 2025년도 미국이 지금 25% 정도 점유를 하고 중국이 대량 생산 체제에 이렇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10년 뒤에는 대중화가 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 저는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 년, 6년 뒤에도 진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쩌면 상용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뭐 2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전 세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과 그리고 은행 업무와 게임과 하여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때 스마트폰 부품주 인터플렉스가 몇 프로 올라갔냐? 6,800% 올라갔어요. 4년 동안 6,800%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1,000원짜리 기업이었거든요.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를 보면 스마트폰의 부품주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 그런 회사도 있지만 더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으로 보자고요. 예, 새롭게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10년 정도 아니면 그래 10년도 너무 길다. 그래 5년 정도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손을 잡고 로봇의 눈, 예, 그러니까 로봇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이 로봇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로봇의 눈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LG 이노텍은 피규어 AI, 그러니까 다 미국 업체들이죠. 이거 뭐 현대에서 만들었긴 하지만 미국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미국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플렉스가 스마트폰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6,800% 갔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22억에서 60조까지 커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LG노텍이 부품 로봇 눈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키워간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고점에서 50% 60% 빠져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OS 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만에 좀 작은 종목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일단은 로봇에 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센서를 통해서 이제 라이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산업을 바꿀 이 라이다 업체가 바로 이제 SOS랩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라이다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로봇의 눈도 중요하지만 라이다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센서, 눈이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눈 사람처럼 두 개만 달리지 않습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릴 것이고 어깨에도 눈이 달릴 것이고 무릎에도 달릴 것이고 저 발가락에도 눈이 다 달릴 거예요. 예, 센서를 위해서. 그래서 뭐 핸드폰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흐름에서 LG노텍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최고의 업체에 납품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LG 이노텍의 수급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의 차트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64%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한 3조 5천억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이제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 회사는 과연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면 개인들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런 수급 분석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장점은 수급을 좀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이제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LG이노텍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자, 1년 동안에, 자, 1년 동안 6월 17 일부터, 작년 6월 17 일부터 올해 6월 17 일까지, 자, 이렇게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개인들이 2천억 치를 매수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300억 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얘네들 다 팔았어요. 너무들 한다, 그쵸? 자, 그런데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고 해서, 예?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고 해서 과연 희망이 없을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절대 매도를 안 할까요? 매도를 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하락폭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수급을 통해서 상승폭을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이 개인들 수급으로는 하락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월 17 일부터 올해 6월 17 일까지 평균 가격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보자. 자, 작년 6 월부터, 자, 그럼 여기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죠. 자, 그다음에 올해 자, 6 월까지 해서 고점과 저점을 요렇게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중간값이 나오죠. 자, 중간값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보시면 21만 3천 원입니다. 자, 21만 3천 원 중간값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정보 들어가 가지고 유통 주식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투자 정보 들어가면 LG이노텍의 유통 주식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요렇게 유통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 한번 자, 붙여 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주가 요렇게 유통 주식으로 있죠. 그러면 유통 주식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 볼게요. 1년 동안에 유통 주식 시가총액을 따지면 자, 21만 3천 원이죠. 자, 여기다가 21만 3천 원을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오죠. 2조 9천억이네요. 그쵸? 자, 2조 9천억입니다. 그냥 반올림해서 3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3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동안 개인들, 외국인들 얼마나 매수를 했죠? 자, 개인들이랑 외국인들이 합쳐 가지고 거의 2,400억이라 하겠습니다. 자, 2,400억치 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400억. 자, 그다음에 나누기 자, 3조였죠. 일십, 백, 천만 하면 얼마 나오죠? 0.08이죠. 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100을 하고 나면 8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을 해 가지고 8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가격 대비 80%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매수를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이 매수를 했잖아요. 개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폭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8%에다가 절반을 하시면 돼요. 자, 8%에 50%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40이 됩니다. 40. 예, 그러니까 LG이노텍은 평균가 대비 40% 정도 빠져야 그래야 이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보시면 자, 평균 가격이 12만 3천 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40% 정도 빠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까지 빠졌나 보니까 52%까지 빠졌네요. 그쵸? 자, 52%까지 빠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번 바닥을 갱신을 했다.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LG이노텍은 일단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낙폭은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 낙폭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해 봐도 괜찮다. 그래서 이 LG이노텍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자, 결국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또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쵸?
시간이 계속 흐르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나오는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자리를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까 수급 분석을 해 봤다시피 평균 가격 대비 50% 넘게 빠졌기 때문에 40%만 빠져도 되는 거 50%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SOS랩 같은 경우에도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거는 크게 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흐름만 분석을 해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흐름이고요. 웬만하면 저는 이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11,000원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 봐도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SOS랩과 그다음에 LG 이노텍 요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앞으로는 로봇이 중요할 거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 그다음에 라이다 이쪽을 좀 눈여겨 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숙면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잘 눌러 주셔 가지고 150,000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0,000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조금 더 좀 이제 공부를 해 보고 싶다. 수급 공부라든지 재료 공부라든지 또는 이제 급등주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집들 이렇게 전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집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필요 없이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공부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밀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좀 많이 힘이 된다. 그리고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만큼 저도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콘텐츠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